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전웅남입니다. 네, 지금 테슬라 오너이신 분들 테슬라 계정으로 등록하신 이 메일로 오늘 이런 메일이 다 갔을 겁니다. 테슬라 추천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합니다. 6월 4일부터 오너와 오너의 추천 링크를 사용하여 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께 1500km의 무료 슈퍼차징 마일리지를 드립니다. 네, 그니까 제가 전전 영상인가 말씀을 드렸죠. 이 테슬라 리퍼럴 크레딧 제도가 바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게 나타나고 있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는 이렇게 슈퍼차저 마일리지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6월 4일 이전에 획득하신 테슬라 크레딧은 기존과 같이 신차 차량 서비스 및 액세서리 구매에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슈퍼차저 마일리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갑자기 이제 못 쓰는 거 아니냐? 네, 이걸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 외에도 앞으로 크레딧을 받으실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유튜버 분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뭐 제 레퍼럴 코드나 뭐 다른 사람들의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받을 예정이신 분들, 그러니까 테슬라 이 레퍼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차를 인도받는 순간 이 레퍼럴 크레딧을 제공한 사람과 레퍼럴 크레딧을 이용해서 차를 인도받은 사람 두 사람에게 이렇게 크레딧이 가는 그런 제도라서, 예약할 때는 이 테슬라 크레딧을 주는 것으로 예약을 했지만 이제 받을 때가 6월 4일 이후니까, 예를 들면 6월 5일일 수 있죠. 6월 5일에 차를 받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알아본 바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용 이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게 6월 3일인데 제 레퍼럴 크레딧을 타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용호님의 추천 코드로 혜택과 함께 구매를 하세요. 네, 여기 테슬라 크레딧 보이시죠? 네, 11만 크레딧 지금은 오늘까지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6월 4일부터 이제 이 11만 크레딧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이제 뭐 우리나라 킬로미터 쓰니까 1500km 그렇게 슈퍼차저 마일리지로 바뀔 겁니다. 6월 4일 되면 한번 바뀌는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걸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좋아진 걸까? 너프된 걸까? 좀 이거에 대해서 좀 계산을 좀 해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대체적인 의견으로는 좀 슈퍼차저를 좀 잘 이용하시는 분들, 슈세권이신 분들은 이거를 좀 내심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차량 충전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1500km의 무료 충전은 꽤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이게 테슬라 크레딧 11만원 준다고 하는데 이게 좀 쌓여야 뭘 쓰는데 좀 써먹지, 11만 가지고 뭐 좀 억지로 쓰는 그런 경향이 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와이퍼 블레이드 이거 필요하지도 않지만 좀 억지로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계셨어요. 왜냐면은 이거 1년 지나면 날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되려 슈퍼차저 크레딧을 이렇게 마일리지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환호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고, 반면 이제 슈차를 거의 이용 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크레딧을 모아가지고 무언가를 좀 살려는 뭐 저 같은 사람, 이러한 변화가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슈퍼차저 마일리지가 한 명당 1500km인데 만약에 10명이 쌓이면 15000km거든요. 근데 이게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슈퍼차저 마일리지가 제한이 없이 이게 폐차할 때까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상 평생 무료 슈퍼차저가 되는 거라서, 네, 괜찮을 수 있어요. 한 10만 km 정도 쌓이면은 사실상 이제 충전 비용 없이 슈퍼차저로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날아갑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6개월 만에 날아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된 구간에 이 쌓인 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이게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은 슈퍼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뭐 저같이 좀 이렇게 좀 쌓인 사람에게는 다소 좀 안 좋을 수도 있긴 하겠죠. 안 좋다기보다 좀 아쉽죠. 그냥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게 어차피 뭐 공짜로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솔직히 공짜로 들어온 거니까 뭐 어떻게 뭐 하든 저는 뭐 받아들일 생각을 이미 그 전전 영상 올릴 때부터 좀 가지고 있었어요. 네, 어차피 여러분이 주신 사상 이 1500km도 사실 큰 거지 않습니까? 이 1500km. 아무튼 간에 이거는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객관적인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말로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좀 계산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전환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한 2500 정도 뛰었습니다. 제 차 가지고. 지금 1년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이 뛸 줄 몰랐는데 테슬라 차면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이 테슬라 트립 모니터에서 전비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트립 A에다가 차를 출고받고 나서 지금까지 지우지도 않고 계속 이 평균 전비를 측정하고 있어요. 제가
제가 이거를 봤더니 2020년 6월에 출고받고 지금 오늘 이제 6월이네 이제 5월이 아니네 6월이네 거의 1년까지 봤을 때 이 사계절 평균 전비 그러니까 6월에 봤으니까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을 겪고 있는 그 평균 사계절 평균 전비가 155W per km이 나왔습니다. 킬로미터. 그러니까 1km인데 155W시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은 잘 와닿지 않죠. 테슬라 오너 외에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환산했습니다. 1kWh를 써가지고 6.45km를 가는 그런 전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합쳐가지고 사실 괜찮은 전비죠. 네, 괜찮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보면은 제가 1500km 그러니까 슈퍼차저 마일리지를 한 명분 받았을 때 1500km에 해당하는 그런 슈퍼차저 마일리지 받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충전량, 충전 비용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득인지 아닌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봤습니다. 제 전비 기준으로 1500km를 주행하려면은 이 전기가 232kWh 정도가 필요를 합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슈퍼차저 V2 같은 경우에는 kWh당 이 비용이 계산이 돼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얼마냐? 저 같은 경우에 1500km를 주행하려면은 64,960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거 기준입니다. V3로도 이거보다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뭐 반절 정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좀 비싸게 그냥 본 거예요. 그래서 슈퍼차저로 봤을 때는 64,960원. 야 그러면은 크레딧 줄 땐 11만원 줬는데 이거 슈퍼차저 마일리지 하면 64,960원? 전비가 좀 나쁘신 분들에게는 더 이득이 되고 전비 사실 오토파일럿을 맡기면 그냥 전비 운전이 됩니다.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오토파일럿이 만든 전비예요. 오토파일럿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되려 더 손해일 수도 있죠. 그럼 진짜 이렇게 될까? 당연히 그렇지는 않죠. 테슬라도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비오른이라 하나요? 유명한 테슬라 유튜버 있습니다. 비오른 나일랜드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이분이 이 슈퍼차저 마일리지를 받고 나서 이 슈퍼차저 충전했을 때 이 1500km 받은 마일리지가 얼마나 깎이는지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일단 이분이 계산한 거 1.6배만큼 덜 까인다고 합니다. 덜 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깎이는 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하면은 여러분이 충전했을 때 충전이 끝났을 때 플러스 몇 킬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10%를 충전했으면은 나중에 충전이 끝나잖아요. 한 50km 플러스 50km 이 정도 뜹니다. 그러니까 이게 뜨는 기준이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제가 귀에 못 박히도록 말씀드리죠. 이 테슬라 모니터에 떠있는 모델 3 모델 Y에 떠있는 이 주행 가는 거리는 EPA를 기준으로 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보면은 퍼센트랑 대응을 하니까 킬로미터가 얼만큼 슈퍼차저로도 몇 킬로 갈 수 있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PA 기준으로 충전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프레시를 받으신 분들은 여기서 100%를 충전하면은 560 정도? 100% 충전했을 때 560, 570 이 정도까지 플러스 560, 570 그렇게 뜰 거고 저같이 구형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좀 열화 같은 거 좀 겪고 하면 한 480 정도? 플러스 480 이렇게 충전이 된다는 거죠. 충전량을 테슬라는 거리로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 그렇게 되냐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안 깎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마일리지가 1500km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테슬라 슈퍼차저가 충전된 거는 250km 정도가 나왔다고 떴어요. 그런데 정작 마일리지가 깎인 거 보면은 250km가 깎인 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적은 이거에 1.6배를 나눈 값, 그러니까 거의 1.6배를 나눈 값만큼만 그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1500km 곱하기 1.6한 2400km. 그러니까 모델 3 기준으로 이제 EPA 기준으로 2400km만큼의 그렇게 충전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아니란 거예요. 이거 보면은 약간 좀 굉장히 손해 같은데 이분 의견을 들어보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테슬라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1만원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치 가지고 뭔가 이득이다 손해다 이렇게 보기보다 내가 슈차를 좀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다, 좀 이용하기 편하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니다 나는 좀 이걸 쌓아가지고 뭘 하고 싶어, 난 슈차를 이용 안 해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이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 테슬라 카페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긴 한데 이게 적용이 된 분이 계셨거든요, 인천에. 그래서 그분 거 보니까 400kWh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킬로미터가 아니라. 그래서 400kWh라고 하면 제가 아까 1500km 충전하는데 232kWh인가 된다고 나왔죠. 이거를 기준으로 보면은 1.7배 이상을 더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보수를 잡아도
1500km보다는 좀 더 많이 가는 만큼 그렇게 좀 받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한 가지 제가 맨 처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6월 4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이 레퍼럴 크레딧을 이용해가지고 차를 계약하게 되면은 이렇게 뜬단 말입니다. 예, 이런 추천 코드로 서비스 및 액세서리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뜬 상태에서 차를 이제 디자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뜬 상태에서 디자인을 했는데 이 크레딧이 이거를 예약하는 순간 받는 게 아니라 예약하고 나서 차를 인도 받았을 때 그렇게 제공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예약할 때는 6월 4일 전이었어서 이런 거를 보고 예약을 했는데 나중에 차를 받을 때는 1500km 준다 이러면은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예약할 때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럼 예약할 때 보여줬던 걸 줘야지. 왜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실 뭐 유명 유튜버께서 트위터에 올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전에 계약한 사람들도 이제 6월 5일 넘어서 차를 받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크레딧이 아니라 이런 슈퍼차저 마일리지로 받는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워졌더라고요, 트위터가. 이게 뭐 공개하면 안 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이 변경돼서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지만 좀 궁금했죠. 이거 직접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테슬라 코리아에다가.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오전 10시에. 그러니까 이런 메일이 온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제가 잠깐 화장실 가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080-627-1388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좀 처음 받아보신 질문이라서 그런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면은 이거는 한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다시 이제 답변을 드리겠다고 이 번호로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는 하죠. CS에서 이렇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함부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 테슬라 코리아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그래가지고 저는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뭐 정해진 게 있으면은 뭐 저한테 뭐 전화 주십시오 하고 끊었습니다. 근데 이제 테슬라 카페 보니까 뭐 저같이 물어보신 분이 있나봐요. 한 11시쯤인가 좀 넘어가지고 뭐 CS 센터에 전화해봤더니 이제 6월 4일 이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차를 출고받으면은 그 계약 당시에 그 크레딧 제도를 적용받아서 결국 6월 4일 이후에 출고를 받더라도 1500km의 슈퍼차저 마일리지가 아니라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받는다고 확답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는 이런 방침들, 이런 답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누가 물어보고 하니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고 뭐 지시가 내려왔겠죠. 그 답변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좀 기다렸습니다. 한 오후 4시 돼도 이제 답변이 안 와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죠. 근데 다른 상담사분이 받으셨는데 뭐 똑같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바로 그 내용 그대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 답변 받았으니까 그럼 뭐 바뀔 일은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것은 뭐 지시 하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응 방법이 대응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하는 거라 생각을 했고 또 여기다 쐐기를 박아주는 오후 5시쯤에 이제 뒤늦게 제가 오전과 통화한 그 CS 담당자님과 이제 전화통화가 와가지고 그때 답변도 정확히 이거랑 더 정확한 답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6월 4일 이전에 계약했으면요 6월 5일 넘어서도 이제 11만원 크레딧을 받는 거다. 예약할 때 그 크레딧 그대로 받는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하도 이 테슬라 코리아가 말 바꾸는 게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혹시나 해가지고 좀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거 좀 바뀌는 거 아니냐. 일단 바뀌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답변은 못 받았지만 제가 이제 오전에 이런 질문을 받고 이제 윗선에 물어보니까 이런 방침이 정해졌다고 해요. 이 정도로 좀 뿌려질 정도면은 당장 이게 먼 미래도 아니고 내일 이후부터 좀 벌어질 그런 일들인데 이게 좀 틀린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일 되면은 밝혀질 일인데 이거를 틀린 거를 대답하는 것도 사실 좀 웃긴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잖아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6월 4일 이후에 받으실 분들은 여전히 11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틀리면은 제가 사과 날게요. 제가 사과 날 건데 이해는 해주셔야 됩니다. 저 테슬라 코리아대가 최소 2명, 제가 직접 2명 이상에게 답변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틀리면은
그럼 제가 잘못인가?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간 이런 게 있다. 네, 그리고 레퍼럴 크레딧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퍼럴 크레딧 조회하는 방법이 이제 홈페이지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조회하면 되냐? 네, 어플로밖에 조회가 안 됩니다. 어플 켜서 가지고 여기 이거 상자 누르시면 이렇게 루트박스라고 뜨거든요. 여기서 내 추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의 레퍼럴 코드, 본인의 레퍼럴 코드를 이용해서 주문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딱 뜹니다. 네, 이렇게 쫙 떠가지고 인도됐는지 취소했는지 주문이 완료됐는지 이런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까지 5월 말에 제가 확인했던 게 181분, 그러니까 취소를 제외하고 181분께서 제 레퍼럴 코드를 사용해 주셨어요. 홈페이지에서 보면은 누가 취소했는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리스트가 최소한 저 같은 경우는 취소한 분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180 플러스 100명 하면 280명이 이렇게 쫙 떴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보면은 280은커녕 한 70명 뜹니다. 70명 떠요.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많이 레퍼럴 크레딧을 좀 많이 추천을 받으신 분들은 이걸로 다 볼 수가 없다. 그러면 레퍼럴 크레딧 조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면 다 알 내용인데 그냥 뭐 궁금해하실 분이 계셔가지고 나는 해당 사항 아니지만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전화해서 물어보면요 이게 대답해줍니다. 얼마 남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줘요. 아무튼 이렇게 레퍼럴 크레딧 제도가 바뀌었는데 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간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봅니다. 뭐 이렇게 소수의 분들에게만 혜택이 몰빵되는 것보다 좀 다양한 사람들이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뭐 저도 뭐 좋아해야죠. 네, 좋습니다.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고 받아들여야 되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거 있습니다. 무료 슈퍼차저 혜택을 가지신 분들 중에 만약에 이렇게 레퍼럴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시다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어차피 슈퍼차저는 무료인데 이 쓸 수 없는 슈퍼차저 마일리지가 온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제공돼야 될지 이건 테슬라 코리아 쪽에서 좀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찍는데도 되게 영상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는데 아무튼 간에 이상 전기차 읽어주는 남자 정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